반갑습니다. 캠핑장작 딸수대비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살갗에 부딪히는 그 바람이 많이 이제 서늘해지고 습기가 많이 없어졌네요. 이제 가을이 성큼 저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여름 캠핑을 즐기셨던 분들이 우리나라가 좀 계절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요새는 뭐 봄, 가을이 거의 없다고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지만 그래도 이제 계절은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캠핑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가을이. 일단 뭐 바람도 선선하고 습도도 없고 또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시기에 참 편한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캠핑 쪽에서 보면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또 이제 장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니까요.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캠핑 장비의 변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캠핑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동계까지 사계절 하시는 그 캠퍼분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 장비가 텐트하고 타프를 놓고 봤을 때 리빙실 텐트 하나, 여름에 사용하는 타프하고 돔 텐트 하나, 즉 텐트 2개, 타프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는 타프하고 돔 계절은 이미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리빙쉘의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빙쉘로 바뀜으로 인해서 또 어떤 장비가 추가가 되고 또 어떤 장비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그 캠핑의 로망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이런 작은 텐트, 즉 잠자리만 있는 텐트라고 얘기를 하죠. 일명 돔 텐트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텐트하고 이런 리빙 공간을 커버를 해줄 타프를 사용해서 한여름 캠핑을 즐기셨다면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송림이 우거진 곳에 멋지게 타프를 쳐놓고 그 안에 돔 텐트를 집어넣어 놓고요. 그 여유 공간에 나머지 캠핑 살림살이들을 배치를 하고 시원하게 여름 캠핑을 즐기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계곡까지 있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가 되겠죠. 이 모습은 실제 캠핑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나름 캠핑 고수라고 자부하는 친구의 그런 사이트의 모습인데요. 감성 캠핑을 표방하면서 밤에도 참 멋진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 본인들 사이트에서 음식을 해먹으면 감성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갑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캠핑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이런 큰 텐트가 필요한 그런 계절이 되겠죠. 이건 대표적인 좌식 텐트 드랑고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리빙쉘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대형 텐트다. 대형 봄, 가을 그리고 겨울을 지내시기에 참 편리한 리빙쉘 텐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겠죠. 취침 공간 그리고 리빙 공간, 이렇게 이 두 공간이 한 텐트에 마련이 되어 있는 텐트를 이제 사용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 리빙쉘 텐트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족의 수나 그리고 계속 캠핑하고자 하는 계절에 따라서 리빙쉘 텐트의 사이즈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형 리빙쉘과 중형 리빙쉘이 설치되어 있는 코베아 대전점으로 찾아가 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그 타프 밑에 구성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 텐트는 에버캠프라고 하는 코베아에서 나오는 대형 리빙쉘 텐트입니다. 실내 전실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죠. 넓은 전실을 지나서 4인, 5인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이런 대형 이너 텐트가 걸려 있고요. 대부분 대형 리빙쉘이라고 하면 길이가 6m 이상 그리고 폭이 3m 40 이상을 이제 대형 리빙쉘 텐트라고 합니다. 그 외부 온도에 따라서 개방을 할 수 있는 큰 사이드 문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부분도 오픈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좀 쌀쌀해지는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이런 대형 리빙쉘 텐트를 많이 선호를 하시죠. 단점이라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자꾸 짐을 더 사게 된다는 그런 이상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중형 리빙쉘 텐트가 됩니다.
사이즈는 한 6m 이내, 그리고 폭도 3m 30 이내 그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한 2m 정도 되는 그런 텐트들을 이제 중형 리빙쉘 텐트라고 하죠. 4인 가족 기준으로 나와 있지만 성인 4분이 주무시기에는 약간 작은 사이즈죠. 이제 저녁이 되면 많이 쌀쌀해지기 때문에 이런 간절기용 손난로, 발난로 겸용 이런 난로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가을 캠핑 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을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화롯대죠. 그리고 여름 저녁과는 확연히 다른 온도 차이 때문에 이런 경량 패딩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가을 캠핑을 즐기시기에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름 캠핑에서 가을 캠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돔 텐트와 타프의 구성에서 이제는 리빙쉘 텐트가 필요한 계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가을 캠핑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난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난방은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왔듯이 간절기용 난로를 좀 가지고 다니시는 게 편하시고요. 그리고 핫팩 있죠. 핫팩은 필수적으로 가족 수대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편합니다. 혹시 모를 갑작스러운 그 추위가 또 올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 이제 떨어지는 기온으로 인해서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 패딩, 요새는 굉장히 경량 패딩 작게 나오잖아요. 수납이 굉장히 작은 경량 패딩 하나 정도 가족 수대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고요. 무릎 담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제 기피했던 화롯대를 피는 것만으로도 눅눅했던 공기를 굉장히 이제 쾌적하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화롯대입니다. 이제 가을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도 또 화롯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라서 꼭 필요했지만 가을부터는 별로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캠핑 용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박스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아이스박스라고 하고 이제 쿨러라고 하는데, 이 쿨러가 별로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쿨러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상당히 필요한 제품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쿨러의 기능이 여름에는 음식물을 상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시원하게 보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지만, 추워지는 늦가을이나 동계, 한겨울 같은 경우 거꾸로 이 아이스박스는 음식물이 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또 제가 예전에 한창 캠핑할 때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유기견들하고 유기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준비해간 그 식자재들 있죠. 특히 고기류, 이런 또 비싼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런 바로 길냥이들하고 그 유기견들이 훔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이스박스는 가을과 겨울까지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과 겨울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에는 이 쿨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그 보냉제, 얼음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얼음팩 같은 경우, 이런 게 빠지니까 그렇게 큰 사이즈의 쿨러는 가지고 다니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중요한 식자재들, 그리고 얼지 말아야 되는 제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대략 한 30리터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아이스박스 쿨러를 꼭 챙겨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가족끼리 가는 경우를 빼고요, 여러 팀이 모여서 캠핑을 가셨을 때 한 2-3팀 정도 또 같이 다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본인 화롯대는 웬만하면 꺼내지 마십시오. 화롯대의 명품은 남의 겁니다. 너무 중요한 팁을 가르쳐 드렸네요. 자,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